한 번도 10을 사고 싶은 게 맞아요. 우유수도 나는 한 번도 10을 못 넘어가지고 살 수가 있어. 둘이서 한 번씩 98 이러면서 20. 왜 그래? 그거 지난 쪽이잖아. 임시여가지고 매주 본다. 그거 진짜 3년짜리. 겁쟁이 새끼. 네, 나 좀 어렵다. 급수 처리하면서 급수 그냥 마저 나갈게요. 뭐가 움직여? 어떻게 조금을 깨서 잔여물 막고 있는 거. 그 움직여? 자, 보시면 2-1번 2-1번 자, 다음부 정수 AB에 대해서 급수값을 구하여라. 준아, 이거 풀었냐 못 풀었냐? 안 풀었냐? 안 풀었냐? 자, 급수 구하기는 첫 번째 무엇을 먼저 하고 누구나 SN을 먼저 구하고 N항까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면 된다? 리미트를 주면 된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N-1, N 플러스 1 2분의 1로 묶고 N-1, N 플러스 1이니까 B-A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얘가 얘기 때문이야. N-1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얘는 2분의 1 하고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2부터 집어넣으면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준우야 이렇게 사라지는 건 보이냐? 그럼 뒤에 거 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리미터 주면 어차피 없지. 답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답은 4분의 3. 오늘 마무리. 틀리신 분? 뭐야? 잘 알면서 왜 틀렸어? 계산이 나가. 예린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자, 급수를 구하는 건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 일? 극한값을 구하는 일. SN을 구하고 리미트 SN을 구하는 일. 자, 얘 N항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분수니까 부분분수 분수들의 차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그럼 ABC분의 1이니까 얘는 통분하면 ABC분의 B-C-A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앞에 C-A분의 1이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C-A 하면 2가 남네. 앞에 있는 2랑 사라지게 만들고, 그럼 이 식은 뭐랑 똑같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너네 수원할 때도 똑같은 문제 풀 거다잉. 이렇게. 하긴 너네는 문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문상 걸 필요 없겠지? 야, 보인 거는 근데 이런 거 내는데. 한번 볼래?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 이거 보인 거 단답형에 나왔던 문제인데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 근데 1이에요. 이런 거나 아니면
4제곱. 잠깐만 기다려. n 플러스 1제곱. 번째 건 많이 되나요? 아, 되나? 아니에요. 기다려봐. 2, 4, 6. 하고 머리가 나빠졌나 봐. 이거 빨리빨리 계산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가면 4, 8. 이거 플러스 3이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부분분수. 부분분수 합이 실제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저게 부분분수인가? 분수합이잖아. 내가 지금 근데 이게 맞았는가 싶어요. 잠깐만. 밑에 13엔 제곱이고 12엔이네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맞출 수 있을까요? 부분분수가 이제 실제 뭐 어려운 학교 내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본적인 형태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위에 것도 좀 틀린가? 위에 거 아까 아닌 거. 아니 일단은 그래도 부분분수 형태로 바꿀 수는 있겠냐? 아니. 그치. 근데 규칙성을 가지면서 사라지지가 않지. 여기서 살짝 뭔가 변수를 더 줬는데 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2x 플러스 1, 2x 플러스 2,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이 새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주시면 d 마이너스 1분의 1, 3분의 1하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바뀌는 부분 분수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얘는 뭘까요? 얘는 맞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M 플러스 1제곱 M 플러스 2제곱. 그렇지. 얘가 m 플러스 1제곱 m 플러스 2제곱이에요. 그래서 b 마이너스 a 하면 뭐가 남냐면 저 분자가 남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이 b 마이너스 a 하면 bm 플러스 3분의 2m 플러스 3하고 m 플러스 1 제곱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2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얘는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해가지고 답은 2제곱분의 1 마이너스 12제곱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형태야. 이런 게 이제 부분분수에서 좀 많이 나오고 차라리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대신에 아예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느낌이어서 잘 안 되는데 이런 형태로 AB분의 1, AB분의 1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뀌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요. 분명히 지수로 나왔는데 너네 내신 볼 때 한번 풀까 이거? 기말고사 볼 때 보이고 기출시험지 보면 이거랑 유사한 형태가 하나 나왔어. 지수 형태로 나왔었는데 되게 예쁘게 자 그래서 얘 마무리하시면 n1까지의 합을 구하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바로바로 지워지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줄 거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ABC분의 1, ABC분의 1 형태의 부분분수를 계산하는 방법 ABC분의 1 형태의 부분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요. 자, 그 다음에 저거 2 곱해야 돼요. 2 안 곱해도 돼요. C-A가 2라서
여기에서 이거 뺀 게 2라서 2는 사라져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3-3번 3-3번. 자, 얘도 유리화시켜서 그 교대 소구형 급수 형태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리미트만 줬을 뿐이지 그냥 수업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복잡한 n까지의 합 구하는 문제들이 다 수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n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n 플러스 1 루트 n. 이렇게. 그러면 기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쌤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큰 사람들도 얘가 루트 n의 제곱이고 이 새끼는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서 루트 n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럼 남는 게 루트 n분의 1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공통인수로 묶으면 얘만 그럼 유리화 시키면 뭐야? 밑에는 마이너스 1 되고 위에는 루트 n 빼기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약분하시면 문제 끝.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바로 지워지는 소거형 급수의 기본 형태야. 분수 새끼들은 다 소거형 급수라고 해가지고 지워지는 규칙성을 갖게 될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AB분의 1 형태 아니면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1 형태 또는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1 형태. 얘네들은 분수 형태들인데 다 마이너스를 포함하게 식을 바꿔준 다음에 규칙성을 가지면서 지워질 수 있도록 소거해 주시면 되는 형태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항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급수 문제 뭐지? 시그마 문제 중에서 일반항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은 전부 다 뭐 할 거냐면 배열해서 소거할 거야. 배열해서 소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5-3번.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교대급수네 0으로 수렴하네요. 답은 0 맞습니까? 2분의 1이 맞습니까? (2분의 1이) 맞지 않나요? 자, 갈게요. 기억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0이 맞나 보네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0이 맞네요. 미안. 4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이 급수값을 구하래. 급수값을 일단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일반항이 n 플러스 1분의 1인 걸 이용해서 0에 가까워지니까 나중에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할 거니까 당연히 수렴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값을 구할 때는 2n까지의 합의 극한값과 2n-1까지의 합의 극한값을 비교해서 서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2n은 너무 쉬워. S2 0, S4 0, S6 0.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야. 근데 홀수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 더하면 2분의 1, 세 번째까지 더하면 3분의 1, 네 번째까지 더하면 4분의 1. 그래서 이 새끼는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얘도 0 되니까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도 교대급수인데 일반항이 n 플러스 1분의 n이네요. 그럼 극한값이 1로 감으로 나중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 자, 그 다음에 디귿.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n-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n. 자, 여기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하면 0 빼기 이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2 더하기 3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2 빼기 루트 4분의 3 바로바로 지워지네요.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남을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극한을 주면 답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근데 마이너스 1 맞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참 n한 가지의 합을 소거용 곱수니까 지워가면서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리미트만 주면 문제가 끝난다. 이게 급수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고 리미트 주기. 자, 그 다음에 6-2번 6-2번. 자, 급수가 수렴할 때 AN이 얼마인지 일반항이 얼마인지 구해라. 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더하기 2an. 이 새끼의 극한값이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0. 그럼 쌤이 무슨 얘기했냐면 공비의 크기가 큰 걸로 나눠야 된다고 했어. 따라서 이 새끼의 공비는 2분의 1이고 이 아이의 공비는 3분의 1이니까 크기는 얘가 큽니다. 얘가. 그래서 얘네는 꺼지고 남는 게 2분의 1만 남네요. 2분의 1 플러스 2an 이게 0이니까 an은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리신 분? 태연아 이거 이해돼? 준아 이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7-3번 7-3번 한번 보시면 자, AN에 대해서 fx가 이럴 때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라고 했어요. x-n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n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an 곱하기 n제곱 더하기 2a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나머지예요. 이게 10이래요. 그때 an을 여기서 찾으래요. 그럼 an은 n제곱 더하기 2n 은 9. 그래서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9 부분분수의 급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7-3번 틀린 거 이해돼? 야 재성아 이거 이해되냐? 수환이 이거 왜? 나머지 정리 까먹었어? 나머지 정리를 까먹어? 계산이 틀렸어? 8-1번. 자, 8-1번 보시면 어떤 직사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밑변의 길이는 2n이라고. 그때 높이를 찾으래. 피타고라스를 못 써요? 밑변의 길이는 2n이고 높이는 fn이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n제곱 플러스 1이래요. fn 구하래요. fn제곱은 4n제곱 더하기 fn제곱은 n4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1이니까 fn은 4n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n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fn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fn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양수여야 될 길이니까요. 그래서 플러스요. 플러스. 그래서 n이 2부터 아마 구하라고 할 거야. 2부터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부분 분수의 급수값을 구하면 되겠지. 8-1번 틀린 분? 8-2번. 자, 8-2번 보시면 자, fx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이래. 그때 가로의 길이가 fn인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fn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없이 그려나갈 때 이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1을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2에서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니까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1 이거 끝까지 더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건데 틀린 사람 왜? 알겠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 자, 봅시다. 급수 개념. 자, 9번. 자,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이랑 똑같아. 시그마의 성질 수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시그마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거라는 뜻은 다들 알 거야. 그러면 A끼리 따로 싹 더하고 B끼리 따로 싹 더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더한 값과도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를 시그마로 다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얘는 얘가 됩니다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할 때 그냥 분배해도 괜찮다. 뭐하니 무슨 왜? 자, 그 다음에 야 이 새끼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시그마 선생님 진도 나갈 거라니까?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물어봐. 자, 시그마의 성질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한데 두 번째,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분배가 불가능하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가 따로따로 시그마 때려서 계산한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지승 왜 그래? 네? 왜 그래? 왜 안 똑같아? 아 진동 발산. 뭔 개소리야. 수월하는데? 꿈을 꾸는가? 가변은 A1 더하기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더하기 A3 곱하기 이거예요. AN 곱하기 BN.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점점점 AN까지의 합과 곱하기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해서 BN까지의 합을 뜻합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이승우씨? A1, B1, A2, B2 이거 전개하면 A1, B1, A2, B2, A3, B3 해가지고 AN, BN까지만 나오냐? 아니지. A1, B2도 나오고 A1, B3도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하면 안 되고 나누기에 대해서도 분배하면 안 된다.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만 분배 법칙이 가능하지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수 같은 경우는 뭘로 계산을 할 거다?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다. 따로따로 나눠줄 수가 없어서 이게 시그마의 성질. 그 다음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수열의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상수는 그냥 꺼내고 이렇게 덧셈 먼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상수 곱해도 상관없다. 뭐 이거 펼친 형태가 잘 보여야 시그마를 잘하는 거야. 얘가 지금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CA4 더하기 이거야. 얘는 C 곱하기 가로 열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거야. 그럼 서로 같은 거 그냥 보이시면 돼.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앞으로 꺼내도 괜찮다. 오케이? 이게 시그마의 성질. 그러면 짠 9번 너무 쉬운데 둘 다 수렴한다고 했어. 이정은 그럼 2알파 더하기 베타가 19고 3알파 빼기 2베타가 18이네. 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물어봤네. 네. 답 구할 수 있겠어?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이제 등비급수 볼게요. 등비급수. 등비급수. 급수 중에서는 등비급수가 저기 수열의 극한은
수원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비교하면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지만 극한에서는 등차 수열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싹 다 등비급수, 등비 수열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자, 등비급수는 이것도 똑같이 급수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등비급수야. 그럼 급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진우야, 급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x를 봐. n항까지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거 n항까지 합 구해봐. 물론 너 등비수열의 합 몰라? 등비수열의 합 공식 안 외웠어? 등비수열의 합 아직 안 풀었어? 미쳤네 너. 야이씨. 아유. 재석아, 등비수열의 합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r이 1보다 작다면 1-r분의 a 1 빼기 r의 n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재석아 r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만 n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게 r이 1일 때.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지금 이렇게 생긴 극한값들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야, 신준, 이 새끼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고 또 아이고 지랄.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종윤아 뭐야?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1일 때는 발산하는 거 보이니?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등비급수는 수렴 안 해.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이 새끼가 또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 새끼도 수렴 안 해.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만 이 새끼가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따라서 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r 분의 a로 계산할 겁니다. 이게 등비급수 계산하는 방법. 단 r이 언제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등비급수 개 쉬워. 1 마이너스 r분의 a만 외우시면 돼. 근데 왜 그런지 정도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 합을 먼저 구하고, 급수니까 당연히 SN 먼저 구하고 리미트를 때릴 건데, 이 SN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R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자, 그거를 그래서 비교하세요.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랑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 다릅니다.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랑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다르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민성아, 등비수열 수렴할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같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 R이 3이어도 수렴할 수 있어? 언제? A가 0이면요. 근데 예린아, 등비 급수는 뭐가 달라진다고?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것도 똑같이 초항이 0이면 계속 0만 더할 거니까 수렴할 거예요. 지금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랑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은 당연히 끝으로 가도 2일 테니까 수렴합니다. 이런 등비수열을 더하면 한없이 커질 겁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등비수열은 수렴하지만 그걸 다 더하면 발산하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에 등호가 빠져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랬을 때 등비급수 값은 구하는 건 개 쉽다. 1-공비분의 초항으로 구하시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값을 구하는 과정은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9번
번 10번 실제 등비급수 한번 구해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찢어줄게요. 18 2 n제곱 위에 2 하나 남고 18분의 1 하나 남으니까 부모는 36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9네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n으로 묶으면 18분의 1 9네 그 다음에 3분의 1 하고 n으로 묶었으니까 18분의 9 n제곱 이렇게 돼서 얘 약분하면 6 이렇게 되겠네요. 6 지금 등비급수로 두 개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등비수열 두 개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 1 빼기 공비 9분의 1이네요. 초항은 9분의 1 곱하기 36이니까 4가 되네요. 마이너스 1 빼기 공비 2분의 1이네요. 초항은 3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1-r분의 a가 등비급수 구하는 방법. 우주는 어떡하냐 너 쉽게 큰일 났는데 화수목금 다 오자. 수학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랬지? 다 채울 때까지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등차 등비수열 해야 돼 알아. 아니면 뒷 부분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저기 미적분 수열 극한이 어렵다 그러지? 진우가? 라고 생각했더니 등차 등비수열을 모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앞에 다시 저기 시너지 그 등차 등비수열 다시 다 풀어야 돼 빨리.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급수값이 2래요. 그럼 1-r분의 A가 2래요. 자, AN제곱이면은 공비가 R제곱이고 초항이 A제곱으로 바뀝니다. 1-R제곱분의 A제곱이래요. 이게 3분의 4래요. 그때 뭘 구하래? 1-R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네요. 선생님 두 번째 줄 왜 저렇죠? 자, 이거 등비수열 수 1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AN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AN 제곱도 등비고 AN 세제곱도 등비고 AN분의 1도 등비입니다. 많이 나와요. 얘도 등비고 얘도 등비고 얘도 등비야. 왜 그런지 보여? 자, 첫 번째 수열을 나열해보면 A, AR, AR 제곱 이렇게 가는 거 보여? 네. 두 번째 수열을 나열해봐. 어떻게 생겨? A 제곱 A 제곱 R 제곱 A 세제곱 R A 제곱 R 세제곱 진짜 네 제곱? 아이 죽인다. 이걸 제곱했는데 제곱도 못해? 알겠어? 그럼 이 새끼의 초항이 A고 R이면 어이? 이 새끼의 초항은 A제곱이고 R제곱이라는 것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밑에 거는 요거 다시 넣어 이 새끼야. 자, A 세제곱 A 세제곱 R 세제곱 A 세제곱 R 세제곱 이것도 등비수열인 거 보여? 공비가 뭐고 초항이 뭐야? A 세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너 A분의 1 AN분의 1 불러. A분의 1 또 AR분의 1 또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초항 얼마고 공비 얼마야? 초항이 A분의 1이고 공비는 R분의 1이고 이 정도는 등비수열 기본이니까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쌤이 바로 뭐 했어? AN을 공비 초항을 R과 A로 잡아서 등비급수 값을 구하면 AN제곱의 공비 초항은 제곱관계 제곱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구하라는 세제곱은 AN 세제곱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AR 구해서 대입하시면 문제 끝. 문자 두 개씩 두 개. 할 수 있나요? 이거 그리고 연립할 때는 어떻게 센스 있게? 나눠서 A 자리에 2 곱하기 1-R 집어넣어도 되긴 해요. 그래서 R값 먼저 구해도 되긴 해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푸셔도 괜찮고 이렇게 연립만 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급수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등비급수 수렴 조건. 등비급수 수렴 조건. 자, 12번 보시면 급수 x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x 빼기 3 곱하기 1 빼기 4분의 x제곱 n 마이너스 1. 자, 요 새끼가 수렴했으면 좋겠대요. 서연아, 수렴했으면 좋겠대. 그럼 조건이 뭐야? 등비급수 수렴 조건. 공비가 여기서 공비는 뭐예요? 1-4분의 x제곱. 이 새끼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고. 윤서야, 이거밖에 없나? 초항. 여기서 초항은 뭐예요? n1 집어넣어 보시면 초항 얼마죠? x 빼기 3. 이 새끼가 뭐 돼도 돼요? 0돼도 수렴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x가 3일 때 수렴하고요. 양변에 1 빼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8보다 작고 0보다 크다. 따라서 여기에 될 수 있는 건 1이랑 2가 가능하네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저기에서 하나 해서 총 5개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3이 됩니다. 지금 근데 문제 합이 존재하도록 하늘이라는 거죠. 합백. 오타. 등비급수 값이 존재하려면 이미 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의 합처럼 표현이 되죠. 오타예요, 오타. 자, 13번.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새끼의 다시 등비급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7분의 x가 초항이자 공비예요. 7분의 x가 초항이자 공비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라고 잡으시면 당연히 초항이 0인 케이스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초항과 공비가 같을 때는 따로 두 개로 나누어서 풀지 않아도 된다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7하고 7 사이라면 그럼 최대값 x는 얼마가 되냐면 정수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건 뭐냐면 6분의 1 빼기 3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빼기 6제곱분의 1 더하기 6세제곱분의 1 빼기 6네제곱분의 1의 급수값. 이걸 구하래. 그럼 희연아, 초항이 얼마고? 6분의 1. 공비가 얼마고? 마이너스 6분의 1 끝. 1 빼기 6분의 1분의 초항 6분의 1에서 답은 7분의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보다 쉽다. 1 빼기 r분의 a만 알면 돼서. 등비수열의 합은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승까지 알아야 되는데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쭉 자, 14번 보시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귀납적 정의가 주어지고 여기서 AN 구해가지고 급수값 구하라고 했네요. 대차 수열인데 여기. 그래서 귀납적 정의 지금 나와 있는 1, 2단원에 귀납적 정의 나와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기 축차대입법 같은 거는 원체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차 수열에서 진짜 거의 제일 중요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라서 얘 유도하는 건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AN을 찾아낼 거라고. 이렇게 해서 AN을 찾아낼 거라고. 그래서 1부터 n-1까지를 대입해서 더하면 이렇게 1부터 n-1까지를 대입해서 더하면 그래서 an 빼기 a n-1 n-1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n-1 집어넣은 거니까 2n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을 다 더하면 an 빼기 a1이 되고요. 오른쪽을 다 더하면 2분의 한개수 n-1개 처음 4 마지막 2n 이렇게요. 그래서 A1이 얼마니까 2니까 넘어가시면 AN은
2 더하기 얘 약분하면 n 플러스 2입니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전개하시면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2니까 2는 사라져서 이렇게 되네요. 부분분수의 급수값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추차 대입법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서 얘는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에 내신에서 많이 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부항에 차가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식은 꼭 좀 기억해달라. 이게 중요하다. 근데 그 이외에 기타긴 합적 정리들이 이제 다 빠졌으니까 저기 14-2번 같은 거 야 14-2번 풀지 말아라. 14-3번도 풀지 마시고 14-1번이랑 대표 유형만 풀어보세요. 이거 14번 유형이 2, 3번은 풀지 마세요. 안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그러면 우리 지금 SN이 n제곱 더하기 4n일 때 2n제곱 더하기 4n일 때 an이 뭔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15번. SN이 2n제곱 더하기 4n일 때 an이 뭐예요? 4n. 왜 마이너스예요? b에서 a 빼는 거예요? 2. 플러스야, 플러스. 이거는 또 안 해? 자, 이렇게. 끝! 부분분수의 합 구하래요. 마무리. 부분분수의 급수값 구하래요. 자, 그 다음에 16번.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네요. 비교급수 다음에. 잠깐 이게 껴들어 있네요. 자,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지. 0대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뭐 합분 이용하는 문제네요. 그쵸?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합분 비용하라는 문제예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게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성원이가 답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1의 n제곱 플러 무슨 급수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지수에 n 있으면 성원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요? 등비수열이야. 알아?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야? 저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 그렇지. 등비급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SM이죠. 지랄하네. 너 어디서부터 만들었냐 이 쌍둥이 새끼 아니야. 나쁜 새끼 저거 씨. 등비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승우! 네? 등비급수 어떻게 구한다고? 너무 무슨 소리야? 중간중간에 체크를 안 하면 저 새끼들은 진짜 듣지를 안 되네. 이승우! 네? 등비급수 어떻게 구한다고 씨. 그 등비수를 합분 써가지고 최승순! 등비급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우리 승준이 들었어. 우리 새벽 저 노주에 저 새벽 시댁. 아니 수업 시간에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분의 1분의 4분의 1 끝! 결론을 기억하라고 미친놈아. 급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등비급수는 특이하니까 이 말대로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에 r 마이너스 n제곱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때리면 이게 급수인데 근데 이 새끼가 마이라고 1 사이라서 남는 건 1-r분의 a만 남으니까 등비급수는 그냥 1-r분의 a라고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알겠어? 네. 죽여 진짜 1 빼기 4분의 1분의 4분의 1 마무리. 자, 그 다음에 그 15번에서 AN이 SN 합이 저거 등차 수열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수항 없는 2차식은 등차 수열이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상수항 없는 2차식이 등차 수열이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종윤처럼 무식하게 SN 곱하기 PN이 n제곱하고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상수항 없는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하나는 a n n 마이너스 1이겠구나. 다른 하나는 a 2분의 1 n n 플러스 1이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합의 특징을 외우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저기 17번부터 20번까지가 원래 저기 급수는 등비급수는 수열의 극한 및 급수는 문과 거였고 이과에서는 안 배웠었는데 문과 거 수능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 등비급수였어요. 등비급수 활용. 그래서 문과 문제 중에서는 그 쌉킬러였는데 문이과 토 합쳐지면은 그러면 한 5번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옛날에 문과 이과 따로 이렇게 수학 시험 볼 때는 문과 시험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과 걸로 오면 한 6번째, 7번째 걸로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 심했었어. 그런데 이거 그래서 수능에는 통합되고 미적분으로 들어오면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내신에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도형 문제 하나가 나와서 얘가 한 20-30%의 확률로 나오고 삼각함수 활용 문제, 극한 활용 문제가 한 7-80%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도 좀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얘가 처음에 맨 처음에 5m 실을 매달아가지고 여기서 놓으면 이렇게 60도만큼 부채꼴이 간대요. 그 다음에 진자운동을 계속 할 건데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 때는 얼마큼 움직인다고 했냐면 여기에 3분의 1만큼만 움직인대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1배만큼 작아진다 그랬죠? 그럼 3분의 1만큼만 이렇게 움직인대요. 처음에 A만큼 움직이면 반대쪽으로 3분의 1 A만큼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3분의 1 A만큼 움직이겠죠. 9분의 1 A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럼 얘 멈출 때까지 계속 움직인 거리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등비급수예요. 1 빼기 3분의 1분의 초항 A 끝 이거예요. 다만 실의 길이가 5m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채꼴의 호공식 L은 R세타입니다. 그래서 3분의 5파이가 초항 첫 번째 진자가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첫 번째 진자가 움직인 거리가 돼요. 오늘 할 거야 수업 시간에 부채꼴의 호공식 L은 R세타 저녁에 할 거야.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기억납니까? 부채꼴의 호공식이랑 넓이 공식 이거 삼각함수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다? 얘를 호도법인 3분의 파이로 붙이고 둘이 곱하기만 하면 저기 호 길이가 나온다. 5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바로 호 길이 L이 된다.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등비급수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멈출 때까지 무수히 많이 움직일 거야 얘가.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길이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일정한 비율로 길이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으니까 등비야. 비율, 감소하는 비율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 있고 그 다음 얘가 멈출 때까지면 이게 무수히 많이 계속 이게 멈추려면 계속 3분의 1씩 가니까 처음에는 A, 3분의 1에 3제곱분의 1 A, 3세제곱분의 1에 A, 3제곱분의 1 A, 3제곱분의 A가 끝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 모든 값들을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해돼? 알겠어? 정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인데? 정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무한으로. 그렇지.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나중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8번. 그래서 얘는 기출 중에서 지금 얘는 쉽고 실제로는 저기 보면 지금 얘네는 쉬운 문제밖에 없는데 이거 좀 줄까요? 얘네 되게 중요한데. 얘네 잘하면 되게 좋은데. 자 PN이 0,1에서 P1이 출발해. 0,1에서 출발하고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냐면 60도, 120도, 120도 이렇게 무수히 많이 움직였을 때 결국에 가까워지는 점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이게 지금 0,1이야. 그리고 여기가 60도래. 그리고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처음은 1이고 길이가 이렇게 절반씩 줄어든다고 했어. 빗변의 길이가 이렇게 절반씩 줄어드는 상황이야. 그럼 X좌표는 계속 커지는 거 보이냐? 네. Y좌표는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좌표의 극한 문제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해주시는 게 국룰이에요. 좌표의 극한 문제는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각각 구할 거야. 자, 그래서 자 처음에 X좌표 0이었는데 얼만큼 더해질 거냐면 1 곱하기 여기 X좌표 2대 1대 루트 3 2분의 루트 3만큼 더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여기 X좌표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가 X좌표예요. 60도고요. 그러면 또 얼만큼 더할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한 거니까 4분의 루트 3만큼 더할 겁니다. 왜? 2분의 1, 4분의 1, 여기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럼 그 다음엔 뭐겠어요? 길이가 4분의 1로 줄고 2분의 루트 3을 또 곱할 거니까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니? 0은 어차피 안 더할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이고 초항이 2분의 루트 3인 등비급수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분의 1 없애면 답은 루트 3. 무한대로 가면 루트 3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처음에는 1이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얼만큼? 2분의 1만큼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얼만큼? 4분의 1만큼이요.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얼만큼? 8분의 1만큼이요. 근데 처음이 1이 나왔지. 문제 안 나와 있어요? 저기 1이라고 그래프에 써져 있잖아요. Y축에 1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이 짓거리를 계속하면 결국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인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 이게 Y좌표 3분의 2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길이. 자, 19번 보시면, 자, 처음에 지금 P1, P2 더하기 P2, P3 더하기 P3, P4 더하기 P4, P5야. 즉 무수히 많은 길이들을 더하라고 했는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지금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P1, P2는 뭐냐면 P1이 2,0이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루트 2, 루트 2. 자, 보세요. 2,0에서 y는 x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2,0에서 y는 x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볼 거야. 그럼 이 길이가 2야. 그리고 얘가 45도야.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인 거 보입니까? 네. 이게 초항. 그럼 뭐만 찾으면 끝납니까? 공비만 찾으면 1-r분의 a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자, 이번에는 루트 2가 빗변이고 그때의 한 변의 길이야. 얘는 1이죠? 오케이? 그럼 루트 2분의 1. 공비는 루트 2가 1로 바뀌었으니까 루트 2분의 1. 그래서 1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로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이해돼?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찾아낼 거고 초항과 공비만 찾아낼 거고 일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 모든 닮음상 지금 봐. 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은 거 보이냐? 그 다음에 이것도 닮은 거 보이고 y는 마이너스 X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닮은 거 보이냐? 이해돼? 닮은 삼각형들이지 비율이 존재합니다.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같은 규칙을 가지면서 계속 도형들을 만들었을 때 넓이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등비급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끝납니다.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처음에 6이에요. 반원이. 지금 원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원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1대2로 내분하는 저 C1이랑 C1'을 만들고 두 반원의 넓이의 합을 S1이라고 했네요. 2대4로 나눠가지고 이 반원과 이 반원의 합이 지금 이 반원과 이 반원의 합이 S1이라고 했어요. 그럼 초항 구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이고 얘는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하면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 파이 r 제곱하면 4파이의 절반 2파이. 그래서 초항 A는 A가 S1이에요.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5파이라는 거 먼저 찾아내시고 2분의 파이랑 2파이랑 그리고 이제 공비만 찾으면 돼. 자, 공비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공비는 무식하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빨간색 도형이 C2랑 C2'이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해서 공비를 찾는 건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들은 쉬워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너네들이 내가 지금 고3 애들 도형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기출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미적분 기출. 어디였냐? 우리 이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쌤이랑 이거. 실제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제일 최근에 나온 게 23년도 9월 목형 27번 문제인데 23년도 9월 목형 27번 문제? 자, 보세요. 27번.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려고 지금 얘 먼저 볼게. 얘는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봐. 야, 이 반원에서 이 1대2로 나눠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근데 두 번째는 이 반원에서 그 짓거리를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반원의 지름이 6이지? 그럼 이 반원의 지름은 4로 줄었지?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도 비율이 3대2일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얘네들을 규칙을 품고 있는 도형 중에서 제일 큰 도형이 구하기가 제일 쉬워. 그래서 이 반원에서 이 짓을 할 때는 6인 반원에서 했는데 이 반원에서 이 짓을 다시 할 거니까 지름이 4인 반원에서 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비냐면 닮은 비야. 야, 종민이 안 보여? 하성아, 빨리 치워. 저거 진짜 여러 가지로 진상이네. 야, 빨리 패딩 안 줘? 종민이 이거 종민이의 눈빛을 보고 쌤이 수업을 하는데 눈을 가려? 자, 이거 봐. 이게 지금 닮은 비야. 이게 닮은 비. 그러면 넓이 비 구하라고 하면 이 새끼만 제곱해가지고 공비가 9분의 4인 걸 바로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다야, 이게 다. 이해돼? 두 번째 항을 구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자, 봐봐. 선생님 문제 그려드릴게. 4대1인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이 있어요. 대각선의 교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인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래요. 얘를 이 한 변으로 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항은 여기 위에다가 다시 4대1인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다시 4대1인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대각선의 교점을 찾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래요.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다시 찾는 게 되게 귀찮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하나 찾기도 귀찮은데 이걸 다시 여기 가가지고 두 번째 항을 찾아가지고 공비를 찾는 일이 되게 귀찮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래. 이 문제는 되게 쉽네. 쉬운 편이야 이게.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얼마야? 루트 17. 그럼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는 거 알아? 2분의 루트 17이지. 그럼 끝났네. 초항 뭐냐? 여기가 4분의 17인 거, 8분의 17인 거 보이냐? 그럼 이거 몇 개? 2개니까 초항은 4분의 17이에요. 그럼 공비만 찾으면 되죠?
그럼 공비만 찾으면 되니까 뭐 할 거냐면 이 짓을 다시 여기서 한다며 여기서. 그럼 원래는 4였어. 이걸 x라고 잡으면 이제 x에서 이 짓을 할 거야. 이게 닮은 비. 그리고 이제 제곱하면 넓이 b.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럼 x의 길이를 찾아야겠죠. x의 길이. x의 길이를 찾아볼게요. x의 길이. x의 길이를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시켜야 되나? x 길이 찾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2분의 x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루트 17, 이게 2분의 루트 17, 이건 2분의 루트 34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루트 17.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나요? 여기가 x, 여기가 4x. 여기가 4x라고 할까? 여기가 x라고 잡고. 잠깐만, 조건이 되는지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이 짓을 다시 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 짓을 다시 한다 했는데, 여기가 45도야. 자, 그러면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세요. 여기가 45도입니다. 맞죠? 여기가 45도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반으로 내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았나요?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아닌데. 얘는 뭘까요? 자, 여기서 x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x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90도. 여기서 이게 여기가 45도. 그러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일단 똑같고,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똑같고요. 여기에서 이걸 뺀 게, 자, 뭘 이용해가지고 x값을 구하면 좋을까요? B인가? 90도 2분의 파이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구해야 되겠다. 자,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랑 이거랑 막곡지각으로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막곡지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2분의 파이 더하기 2세타의 각도에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여기가 2분의 루트 17, 여기가 2분의 루트 17, 그 다음에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니까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세타에 무엇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플러스 2세타는 얘는 사인 2세타 마이너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인 2세타 값을 구하면 여기서 코사인 2세타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4, 2분의 루트 34에서 여기 길이를 찾아내면 되겠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구해야겠네. 근데 이게 지금 수원에 삼각형 활용 내용이 좀 진하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너네가 풀기는 조금 불편하겠다. 이거 삼각형 활용까지 해야 좀 편할 것 같아요. 수원에 있는 삼각형 활용 문제를 좀 푸셔야, 그래야 얘와 얘의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B인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이 X값을 구해내면 이 X제곱을 이용해서 분비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그 얘기야. 두 번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두 번째 항을 구해서 공비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초항은 직접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초항이 들어가 있는
제일 큰 도형이 두 번째 항이 들어가 있는 제일 큰 도형과 닮음일 거라서 그 닮은 비를 찾고 제곱해서 넓이 비를 구하면 된다. 근데 길이 문제에서는 닮은 비가 공비가 되고 넓이 문제에서는 닮은 비의 제곱이 공비가 된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자, 생산된 종이를 80%는 폐지로 수거하고 75%는 재생산한대.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이 반복할 거면 10톤의 종이로부터 재생산되는 종이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그럼 21번 80% 수거하고 8, 75%, 4분의 3, 6. 자, 첫 번째 재생산되는 종이는 10이 아니라 6입니다. 6. 이게 초항. 그런 다음에 원래 10이었는데 얼만큼?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 5분의 3만큼 재생산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1-5분의 3분의 6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에 몇 분의 몇 만큼이 재생산되는지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공비 찾고 초항 구하면 되고요. 1-r분의 a 있으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수수 너네 중학교 때 0.78 땡땡. 야, 이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배웠죠? 99분의 78. 99분의 78 정답. 왜? 왜? 외우라고 하죠.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나요? 예. 왜 그래? 100을 100을 뭐? 100을 뭐? 배워. 100을 곱해요? 여기다가? 예. 100을 곱하면 78점.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오, 멋있다. 오, 얘를 A라고 잡으면 얘가 100A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99A가 78이다. 오, 잘 배웠네. 자, 그걸 이제 급수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급수로. 자, 얘는 0.78 더하기 0.0078 더하기 0.000078 더하기 점점점 이런 급수인 거 보이나? 등비급수. 공비가 얼마고 초항이 얼마요? 초항은 0.78이고 초항은 100분의 78이고 공비는 100분의 1이죠. 1-100분의 1분의 100분의 78. 이렇게 해서 99분의 7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잘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리고 문제에 나오더라도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99분의 78로 바로 바꿀 줄 알면 돼요. 이걸 등비급수로 풀라고 잘 안 하고 보통 항으로 보통 순환수수를 주고 그걸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문제니까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야 근데 이거는 알아? 순환말이 있고 없고 0.78 땡 9땡 기억나? 다? 이건 어떻게 990분의 789 2 빼기 7 이렇게 하는 거. 이것만 좀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등비급수로 뭐 증명을 하라거나 유도를 하라거나 하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자, 쉬었다가 지수로 감수에 급한할게요. 복습했다고?